이틀 연속 선수들이 너무 좀 강하게 그렇게 경기를 운용했기 때문인지 오늘은 다소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피로감이 엿보이면서 양 경기장에서는 다소 좀 한숨 소리도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내용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설에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틀간의 상승에 대해서 다소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지수상으로는 오늘 사실 방향성 탐색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역시 떨어지는 종목이 좀 파괴력이 세다. 오늘도 코스맥스가 10%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약간 정치적인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률이 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개인들의 관심도가 별로 없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오르잖아요. 좀 고가 대형주 쪽에서. 포스코도 그렇고 오늘 오시에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 나왔는데 장중 한 10% 가까이 오르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도 그렇고 그밖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 이틀간 한 60% 오른 거 봤을 땐 일단 시장의 선택은 안전빵 플러스 저 밑에 있던 가격 그런 건들만 지금 좀 건드리고 나머지 이제 좀 지금까지 좋았던 쪽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고퍼주라든가 성장주 쪽에 대해서는 경계 심리도가 상당히 좀 강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장 분위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네요. 트레이딩도 잘 안 되고 일부 종목 올랐는데 수출 대형주들 저거 진짜 사지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잘 안 사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너무 하루 만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제는 또 바이오 좋았다가 다시 오늘 다 또 뭉거뜨리고 또 딴 쪽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연속성이 없는 그런 불안정한 장세는 연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들어오기 전에 신용 체크 잠깐 해봤는데요. 오늘 17일이죠? 네, 17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16일자 기준으로 협회에 공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16일자 기준으로 한 2,200억이 털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자 기준으로 1,000억이니까 이틀 합산으로 3,000억이면 지난주 이제 목금, 그러니까 우리 설 끝나고 바로 목금 날 털린 게 이제 결제 기준으로 오늘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현금 넣는 사람보다 주식을 깨서 털어서 나가는 쪽이 많으니까 상환 쪽이. 그래서 악성 매물이 한 3,000억이 일단 목금 정리된 것 같은데 또 오늘 코스닥이 한 2%또 빠져서 또 연속적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는 작년 7, 8월 달 장 꺼질 때 보니까 고점 8조 원대에서 1조 6천억이 단계 털렸더라고요. 이 한 번 이렇게 한 달 빠지면서 신용 풀린 게 한 1조 한 5, 6천억. 그래서 요번도 그 정도 고강도로 나올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신용 관련된 이슈들도 단기로는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맞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봐야 된다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소 좀 어두운 분위기에서 오늘 경기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또 활약한 선수들 정리를 해봐야죠. 라인업 함께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AP시스템, 2번 타자 코롱인더, 3번 현대모비스, 4번 한국전력, 5번 오샤이, 6번 타자 SK하이닉스, 7번 넥스터, 8번 제일기획, 9번 타자 코스맥스입니다. 역시나 하위 타선이 좀 부진합니다. 제일기획 코스맥스가 두 자릿수의 부진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좀 어느 정도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다소 무거운 사이즈가 큰 거포 선수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선수들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4번이 한국전력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그렇네요. 네. 52주 신고가잖아요. 네네. 사실 올해 한국전력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유가도 밀려나고. 유가도 그렇고 네. 작년에 팔아먹은 10조가 올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영업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당기순이익은 확 올라가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배당도 좀 세게 하겠구나. 그래서 장이 좀 좋아도 한국전력은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한국전력이 4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 장세가 얼마큼 어렵냐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AP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최근에 많이 한두 주 상간에는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꾸준히 좋잖아요. 오늘 또 좋은 맞아요. 리포트도 있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는 OCI나 SK하이닉스도 좀 눈에 띄고요. 중국 관련주는 아무래도 사드 배치와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결국에는 뭐 배치를 하게 되면 뭐 일종의 좀 보복성 뭐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반한류 기조가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엔 뭐 그것을 등에 업고 중국 진출했던 업체들에 대한 그 매출이 좀 깨질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조금 부진한 실적과 함께 일단 그 주가 실적 외적인 면에서 좀 네. 작용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예. 허 의원님도 좀 네. 특징 보이는 대로 짚어주시죠. 예, 한전 일단 근데 또 한전이랑 하이닉스랑 현대차가 같이 움직여서요. 사실 이게 뭐 장이 로직대로 요즘은 좀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잘안 돼요. 네네, 그냥 예. 가격 싼 애들. 예, 밑에 그런 있던 것 애들. 같아요. 근데 한전은 또 오늘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또 올라갔던 수준이어서 좋았던 거 4번 타자 역할을 잘 해준 것 같고요. OCI는 뭐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네. 일단 실적은 700억 적자 났습니다만 뭐 쇼커버 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10% 장중에 올랐었고 하이닉스도 뭐 어제 뉴욕장에서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OCI는 어제 뉴욕장에서 뭐 잉리솔라 같은 게 거의 20% 폭등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태양광 들어간 쪽들이 어제 굉장히 좀 급등세였었는데 뭐 왜 그런 그랬나요? 그냥 오른 것 같아요. 그쪽도. 아니 커버성. 한간에 네. 메이저 업체 하나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태양광 3대 쪽에서. 폴리실리콘 중에 3대 업체 중에 하나가 좀 뭐 도산 위기 이런 게 네. 지난주에 한번 미리 나왔거든요. 제가 아마 다른 코너에서 한번 제가 언지를 한번 그 오시아에도 드렸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실적도 이미 부진한 거 나오고 했으니까 좀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5번 라인업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기획하고 코스맥스는 제일기획은 아침에 이제 증권사에서 네. 랩싱을 좀 했는데 혼자 해가지고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쪽으로 써놓으셨던데 일단 좀 내일 정도는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는 좀 뭐 과도했던 것 같긴 한데 밸류가 일단 뭐 저 PBR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득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 거의 8배, 10배 되는 PBR 갖고는 지금 뭐 시장에서 뭐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좀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선수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현대모비스 3번 타자인데요. 오늘 자동차주가 좋아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그 환율이 치닫고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도 그렇고 금융시장 자체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시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으면 자동차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도 현재 오르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뭔가 수혜거리를 좀 찾고 있는 것이 현 장세의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워낙에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치주 쪽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도 지금 뭐 PER 기준으로 보면 10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뭐 PBR 가치 같은 경우도 뭐 1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굉장히 싸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또한 이제 일본의 BOJ가 3월 달에 14일 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일본이 추가적인 뭐 그 금리 인하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뭐 마이너스니까. 근데 모종의 또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또 이제 우리나라 수출주 비롯한 자동차주가 좀 타격을 또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뭐 그러한 부분이 아마도 지금 이제 그 자동차주에 대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허 의원님은 자동차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자동차는 뭐 환율 부분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1020 몇 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뭐 거기에 네. 따른 수혜 있는 것 같고요. 원엔이 이제 2년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또 최고 거의 1080원까지 장중에 오게 됐는데 N달러하고 원엔 움직임이 보니까 상당히 장중에 엄청 출렁임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FX 쪽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아직은 변동성 구간인 것 같고요. 자동차가 PBR 매력적인 거는 뭐 현대차가 1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컨셉으로 쭉 이어질지는 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허 의원님의 선수 볼까요? 저는 오늘 8번 타자 제일기에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뭐 부진했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나오고 나서 주가가 썩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 번 더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4분기에 보니까 프랑스 파리 테러 나왔었고요. 중동 쪽 뭐 경기 둔화 나오면서 유럽하고 중동에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던 것이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중국은 뭐 양호했다고 하는데 파리하고 이제 중동 쪽 이게 이제 악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지카 바이러스로 이제 브라질 올림픽 관련 뭐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센티멘탈을 안 좋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그 퍼블리시스인가요? 네. 프랑스 네. 뭐 업체란 네. 쪽한테 1차로 이제 1월에 나왔던 거는 공개 매수로 했던 네. 것인데 이제 어제 한겨레에서 단독을 달고 나왔나 모르겠는데 한겨레에서 이제 삼성 쪽 얘기 쓰면서 제일을 아마 내놓을 것 같고 제일은 물량 삼성 쪽 물량 한 28% 거를 그 퍼블리시스가 가져간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단가가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추정 보도로 한겨레에서 쓰기로 5,7천억이니까 딱 오늘 종가 수준 단가거든요. 주당 한 17,8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할인돼서 가져가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지 않나 싶고, 그 삼성 쪽 물량을 그러면 제일이 이제 퍼블리시스 넘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이제 그 보장 각서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그거 쓰고 계약서상에다 몇 년 동안은 계속 내 물량을 너한테 줄게라고 쓰고 퍼블리시스한테 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증권 전문가는 제일이 퍼블리시 넘어가면서 삼성 쪽 물량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담보 확약을 달 거라는 뭐 전망들도 하고 있던데 그거를 투자자가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물량을 보니까 삼성에서 나오는 물량이 65%가 다 삼성 쪽이고 네. 해외 쪽 매출은 삼성에서 나오는 게 75%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넘어가고 나서 없어지게 되면 제일기기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퍼블리시스라는 업체를 봤더니 시총이 한 18조 원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보다 한 20배 더 큰 회사고요. 시총 사이즈로는. 그리고 향후 1년간 주가는 한 16% 빠져 있는 업체이고 밸류는 후행으로 봤을 때 퍼 기준으로 14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업체인데 이쪽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지금 제일을 가져간다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뭐 제일은 지금 한 시총이 2조 원대고 PER은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 한 20배 수준. 그 정도에서 오늘 거래가 좀 됐었던 상황입니다. 네. 운영님께서도 제일기획 이번 매각 설고 관련해서 좀 취업된 내용들 있으신가요? 뭐 특별하게 갖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뭐 어쨌든 삼성이 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요즘에 삼성 하는 기조로 봐서 정말 알짜배기만 예, 지난번에 남겨놓고 말씀드린 다 것처럼 바지를 치고 있잖아요. 자꾸 이제 사업 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비주력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매각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타깝게 좀 단가를 좀 높게라도 잡았으면 뭐 주가에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단가를 또 이제 할인 매각에 대한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실상 이게 이제 삼성 쪽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광고 물량을 뭐 당분간은 주겠다. 이거는 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면세점 사업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4에서 5년 있으면은 재선정하자. 이건 뭐 사실 불확실성이죠. 거의 그러면 몇 년 있다 그러면 삼성 거 못 받으면은 해외로 이제 뭐 완전히 매각되는 건데. 거의 약간 시한부 같은 그렇죠. 그런. 그래서 사실 그거는 별로 약발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회사 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사실 얼토당토 안 한 내용이면은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부인 공시를 이렇게 뚜렷하게 하는 편인데 매각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이 얘기는 뭔가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좀 더 볼게요. 지금 뭐 거래량도 동반이 됐고 수급도 상당히 좀 부진한 것 같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 좀 빠르게 대응했으면은 오늘 뭐 오전장 중에라도 뭐 던지는 게 제가 볼 땐 맞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이제 매각 주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추가적인 하락의 위협도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역시나 거래량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많이 늘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가 하락이 뭐 오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 좀 뭐 단타를 노리시는 투자자라든가 뭐 이런 쪽에 물량들이 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한 17,000원에서 18,000원권 전후하는 가격대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허위원님은요? 지금 차트 나오는 걸 또 유심히 좀 보셨는데 예. 어떤 위치인 것 같으세요? 예, 저 메이저가 들어와야 오르겠죠. 근데 이제 오늘 기관이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기관이 팔았어요. 예, 그러면 뭐 당분간 조금 뭐 손바뀜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뭐 기간 조정 아니면 뭐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다 누가 봐도 다 그런 모양이죠. 근데 이제 글쎄 삼성 쪽 물량이 없다고 그래도 제일기획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점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라고는 했어도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왜 삼성 쪽에서 뭐 한 20%나 한 10% 이상이나 할인된 가격에 이거를 던지려고 했냐.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뭐 확정 공시를 낸 거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추정이고 설인데요. 팔아봐야 한 3, 4천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을 수도 있고요. 안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팔게.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팔겠죠. 그렇죠. 돈 많으니까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저 2, 3천억 없어가지고 저거 지금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팔 것 같지는 않고요. 단가 조율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보도 내용이 추정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사라고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틀린 기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봐야는 될 것 같고요. 네. 단가는 아까 제가 그래서 PER을 그래서 불러드린 거예요. 그 퍼블리시스가 14배 수준이고 제일이 20배니까. 근데 시총 사이즈는 10배, 거의 9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종목이라서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PER을 보시고 네. 적정한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운영님 관심 선수 하나 더 볼게요. 예, 오늘 코롱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그 원자재 관련주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화학도 그렇고 정유는 좀 이제 업시락 뒤출하고 있습니다만 뭐 철강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코롱인더가 굉장히 조용하다가 발표됐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완벽한 저평가다. 뭐 적극적인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보여지고요. 간밤에 사실 또 이제 감산을 기대했다가 4개국이 모여서 도출한 게 결국엔 동결이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동결은 한 거는 뭐 사실 뭐 그들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유가라든가 이런 쪽이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뭐 원자재 시장의 어떤 급등락이 조금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잡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일단 그 원자재 관련된 어떤 가격의 상승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롱인더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종목에 비해서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많이 좀 부각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4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좋았나요? 저도 자세하게 지금 내용이 네. 오전에 봐서 잘 기억이 네,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723억 원 4분기에 72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3%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런 내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수들 중에서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쪽이 IT가 아닐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도 4% 가까이 오르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오늘 3만 원 위에서 거래 마쳤고요. 사이즈 좁혀보면은 뭐 AP 시스템이나 OLED 쪽까지 좀 훈풍이 돌았는데요. 허 위원님, 이쪽 선수들의 오늘의 선전 의미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예, 뭐 하이닉스는 뭐 2만 원 후반대, 중후반대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좋고요. 뭐 밸류 매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뭐 상당히 많이 들어 올려진 것 같고요. 어제 뉴욕장에서도 뭐 반도체 업종 지수가 3% 이상 뭐 올라서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한 4% 어제 올랐었고 오늘 추가로 더 올랐으니까 이제 마이크론 어제 한 7, 8% 오른 거랑 유사하게는 사이즈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쪽이 장비군 원익은 지금 뭐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수주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쪽도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발주를 해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불확실성은 조금은 뭐 시간이 갈수록은 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님의 시각에서도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뭐 IT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뭔가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뭐 AP 시스템을 포함한 이쪽 이제 장비군 쪽인 종목군, OLED 장비중 쪽은 아무래도 올해 발주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잘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분기 단위로 한 2분기씩 간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은 사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 이제 좀 약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의미 있게 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이틀간의 상승세, 기술적으로도 약간 좀 이제 하락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좀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생산될 수 있는 반도체 물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경계가 아직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분기 단위로 실적 자체 물론 뭐 적자가 회사는 아니지만 뭐 디램 가격 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화끈한 턴을 주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이쪽은 그냥 막 낙폭과대, 싸보임 뭐 이런 쪽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MVP 물론 더 급락할 때는 아예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장 뭔가 모르게 좀 힘도 빠지고요. 오늘 MVP 이 시간의 분위기도 약간은 좀 침체가 돼 있습니다. 뭔가 좀 끌어올리려는 포인트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쯤에서 MVP 선정을 해봐야죠.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오늘 뭐 자동차주 쪽에서 좋았던 현대모비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번 타자였습니다. 현대모비스 4.59% 상승 26만 2천 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분위기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오늘 잠깐 쉬어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 한숨을 쉬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옆에 있는 일본 증시도 낙폭이 좀 축소되면서 마무리됐고 중국이 지금 진행 중일 텐데 플러스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좀 이제 안정세는 보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좀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물론 이제 기술적인 어떤 회복세라든가 지수세 회복은 뭐 같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시장 내부적으로 뭐 중국 관련주가 급락을 한다거나 고퍼 종목군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좀 내부적으로는 다른 해외 증시와는 좀 이제 사뭇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21이평선 부근인데 방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외국인들도 주식을 좀 일부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뭐 이전과 같은 어떤 급락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역시 한국 그리고 북한, 중국,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성이라든가 지정학적 내용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 업체를 포함해서 대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뭐 중국의 보복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일단 이런 좀 불안정한 부분은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좀 PER도 좀 싸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좀 높은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업종군 쪽에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좀 아래쪽으로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는 뭐 거세요? 일단 지금의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유가라든가 이런 약간 좀 지수 급락을 일으켰던 변수 자체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다시 뭐 1850선 이하를 간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중 바닥은 저는 만들었다 보고요. 지금 가격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좀 얕은 조정을 통해서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을 만한 기간 조정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위도 아래도 약간은 좀 막혀 있다라는 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수들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 장 클린업 트리오 꾸려볼까요? 네, 첫 번째 선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포스코 갖고 왔고요. 두 번째는 대림 비엔코, 세 번째는 서현 이화 하겠습니다. 반등장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선수 이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되네요. 먼저 이 선수부터 들어볼게요. 예,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 동향 관련되는 부분에 그 민감도가 좀 높죠. 최근에 외국인 쪽에 쇼커버링성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종목도 공매도가 워낙에 또 많이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뭐 최근 한 4, 5개월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국내 기관의 어떤 매수 탄력도가 조금씩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 단점이긴 하지만 뭐 3월에 있을 전인대를 앞두고서 철강소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철근 제품들의 어떤 가격이 중국에서 이미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조금 이제 이번 주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림 비엔코인데요. 욕실 업체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번 얼마 전에 한 하루에 17%씩도 올랐고 그래서 약간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최근에 발표됐던 4분기 실적을 보니까 5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뭐 미분양 건수 증가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뭐 수급도 좋고 또 이제 실적 부분도 워낙에 올해 한 해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서현 이화인데요. 예전에 이제 한일 이화죠. 서현과 이제 서현 이화로 이제 잘렸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좀 뭐랄까 내부적으로 좀 고부가 가치 부품사는 아닙니다. 뭐 자동차 내장의 내장재라든가 뭐 시트 이런 쪽에 이제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뭐 실적 자체는 연간 단기 순이익이 뭐 한 700억씩 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인데 PER로 보니까 4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쌉니다. 성장성이 좀 없다라고 해서 안타깝긴 한데 다만 이제 국내 기관 쪽에서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주가 조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환율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한 번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업사이드 보시는 것 같은데 조정시 매수라고 하셨어요. 따라가는 네. 매수는 아닌가요? 좀 가격 전략까지 오늘 이제 현대차가 함께 19만 원대 이하 잠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네. 보여주긴 했는데 물론 이전에 뭐 17만 원대, 16만 원대 사들이신 분들이서야 뭐 비교적 그렇게 흔들려봐야 별거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9만 원권 이상에서의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18만 원권 중반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 모두 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 의원님은 이 세 선수 중에서 누가 좀 마음에 드세요? 오랜만에 아, 예. 허 의원님의 선택 한번 종목이 들어보겠습니다. 뭐였나요? 오늘 포스코하고요, 네. 대림비엔코 그리고 서현 이화입니다. 포스코 대림서요. 혹은 섹터, 뭐 상품 쪽도 있고 지금 건자재, 뭐 약간 유동성, 자동차 예,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포스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요. 저도 네. 포스코 네. 사실 좀 마음이 갑니다. 오늘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저희 코너를 통해서 또 토마토TV 다른 프로그램에서 포스코 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좀 조정시에 좀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요즘에 좀 지수 분위기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기 상당히 좀 버거우실 텐데요.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그 내용들 토마토TV와 함께 좀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또 중국 증시 살짝 좀 얘기 나왔었는데요. 끝으로 좀 전해드리면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 1% 정도 오르면서 무난한 마무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